우리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이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나무 아래에 옆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위에서 볼 때 나무는 아까 우리가 뭐만 보였습니까? 숲. 아니 나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씨앗. 씨알이었죠. 씨알. 근데 그럼 나무 그 땅 속으로 들어간 그 세계를 우리는 미지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미지 세계. 거기에 들어가면 뭐 땅 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미지 세계의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에 내가 중독된 생활 패턴, 우리의 생활 패턴은 전부 다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1년 전에 했던 걸 또 되풀이하고 있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정된 패턴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패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어떤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존의 패턴을 되풀이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순환한다 해서 순환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순환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NCR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구멍을 통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지하 세계를 미지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걸 스스로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를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우리 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뇌는 부정적으로 불편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낯선 사람 만나면 왠지 불편해요. 낯선 환경에 가면 왠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하거나 저항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뇌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익숙한 것에 이미 뭐 되어 있다? 중독되어 있다. 익숙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문득 NCR적으로 뭔가가 허허로움을 느끼거나 NCR적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NCR적으로 무언가 초조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것이 강력한 회피적 동기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 순환고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변화했을 때 얻는 보상보다 내가 변화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더 크게 느껴버리기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상태에 갇혀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그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미지 세계를 못 만나고 그걸 알아차릴 수 없는 거죠. 자, 다리 위에 두 명의 선사가 마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서성에게 한 명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기 선사님, 저 다리 아래에 있는 강물의 깊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선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를 번쩍 들어서 물속에 씹어 던져버립니다. 아니, 네가 들어가서 그 강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네가 경험해보면 되는데 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다리 위에서 저 강물의 깊이는 1m, 여러분들 가다 보면 수십 몇 m 이렇게 적어놓은 데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양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양적 측량. 그럼 양적 측량이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냐 이 말입니다. 진리냐 이 말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것일까요?
그 강물의 깊이가 정말 2m, 3m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저 강의 수심은 2m라고 했다면 우리는 양적으로 볼 때 저는 2m야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건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CR이죠. 자로가 측정해가지고 이건 2m라고 적어놔서 이거 뭐 CR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강의 NCR은 뭐가 있을까요? 밖에서 볼 때 저건 수심 2m의 강이야 라고 하는 건 CR이에요. 집어 던져가지고 물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2m인데 가에서 써보니까 무릎밖에 안 오네. 더 들어가 보니까 허리가 되네. 더 들어가니까 뭐 가슴 높이, 목 높이, 더 들어가 여기는 깊고 여기는 얕고 뭐를 만나고 있나요? 제대로 된 강을 만나고 있잖아요. 밖에서 보니까 시퍼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투명해요. 그러고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물이었는데 거기다가 물고기도 있고 여기는 물이 차갑고 여기는 따뜻하고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나요? 아까는 양적인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질적인 경험. 근데 질적인 경험을 할 때 질적인 경험만 하나요? 양적인 경험도 함께 하고 있죠. 깨우쳐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다리 위에서 저 강물의 수심이 2m야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세상 모형,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에 안 뛰어들어서 강물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모르면서 그냥 수심 2m의 강이야라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 굴로 들어가서 지하세계로 안 들어가 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걸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념과 꿈과 희망과 어떤 사명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긍정적인 자원들이 수두룩 빽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CR적인 어려움, CR적인 어떤 시련, CR적인 어떤 고통에만 초점을 맞춰가 아이고 왜 이래 인생이 힘들어 삶이 왜 이래 고통스러워 라고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나 있는 그 부분 그것만 보고 나는 무기력해, 나는 능력이 없어, 아이고 나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빠져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뒤에 얼마나 무수한 자원, 무수한 성취 자원, 가능성, 이 잠재 자원들이 꽉 차 있는데도 그걸 우리는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강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다. 접촉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그러한 자원들은 누구나 갖고 있고 도처에 널려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수두룩 빽빽하게 그러한 자원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옆에. 전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다리 위에서 보는 그것과 실제 강에 뛰어들 때 달랐을 것이. 저 사람의 어떤 내가 보는 행동 자체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참 산만해 라고 했던 게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좁혀진, 갇힌 경계일 수도 있다면 사실은 그 산만함이 호기심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떤 도전 정신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만함이라는 하나의 꼬리표를 붙여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가진 경계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두 개로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적 관점에서. 아까 CR과 NCR은 두 개의 뭐라고 했나요? 우리 삶의 두 개의 뭐라고 했나요?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했죠. 이 그릇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NCR적 그릇에 양을 치우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뭐가 높아집니까? CR이 차집니다. CR에 가득 채우면 어디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NCR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뭘로? 두 가지이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연결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를 키우면 나머지 하나는 함께 변화한다. 이거는 무슨 관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보적 관계다. 여러분, 상관성과 상보성은 다릅니다. 상관성은 A로 인해서 B가 생기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상보성은 뭐냐면 상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로 인해서 B가 생길 수도 있지만 A가 B를 도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줄여서 상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A가 변화하면 이 긍정적인 변화로 B를 변화시킵니다. B가 변화하면 B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A에 생깁니다. 상관성은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상관적인 것. A로 인해서 B가 나빠질 수도 있죠. 상보성은 서로 뭐 해주는 거예요? 보완해준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그럼 C하고 NC하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보적 관계다. 상보적 관계는 상관성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질적, 양적은 뭔가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은 서로 상보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물 속에서 뛰어들었을 때 이미 우리는 질적인 경험과 양적인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수심이 30m라고 한다면 내가 더 뛰어들어갈 수 있나요?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용기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죠. 그러면 그 30m라는 그 CR적인 것이 나의 NCR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보적 관계,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도 서로 상보성을 갖고 있다. 그럼 CR과 NCR도 상보성을 갖고 있다. 입자와 파동도 상보성을 갖고 있다. 정리가 되나요? 그럼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객관성과 주관성도 상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존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주관인가요? 객관인가요? 주관이죠. 자기만의 유전과 자기만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뇌에 형성된 신경회로가 만든 신념 체계로 나가 살아가고 있거든. 그럼 자신만의 학습과 경험은 뭐?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주관만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주관성에 객관성이 함께 들어와야만이 내가 사회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객관성에만 휘말려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가면 나를 상실한 상태가 되면 이건 심리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객관성과 주관성도 서로 상보적 관계다. 그럼 우리 몸과 마음은 어떨까요? 몸과 마음은?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이중성을 갖고 있으면서 상보성을 갖고 있다는 이 원리. 그럼 이걸 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몸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마음이 바뀌죠. 마음을 바꾸면 몸. 이게 결국 몸과 마음은 뭔가요? CR과 NCR 아닌가요? 상보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파동과 입자도 마찬가지이죠. 현실과 이상 상보적 관계죠. 왜냐하면 현실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이상을 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상이 있어야만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현실은 CR이고 이상은 NCR적인 거죠. 그럼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CR과 NCR이에요? 남자와 여자도 서로 상보성을 갖고 있다. 남편과 아내도 상보성을 갖고 있다. 자식과 아내도 상보성을 갖고 있다. 스승과 제자도 상보성을 갖고 있다. 친구끼리도 상보성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관계는 전부 다 상보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그렇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믿고 그와 같이 행동하면 그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게 바로 양자적인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과거의 고전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A론에서 B가 정확하게 나타났고 이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됐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고전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가상을 하고 추정을 해서 예측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있다. 라는 게 양자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호적 관계가 실제로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상호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이 행동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상호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적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양자 심리학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별 어렵지도 않고 좀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요 첫 수업인데도 사고가 조금 확장됩니다. 열립니다. 그 전에 경직됐던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못 봤던 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내가 알아차려지고 접촉할 수 있는 것도 나아집니다. 우리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 각자 하나의 세포가 다른 5만 개에서 10만 개, 많게는 100만 개의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0억 개 각자 하나가 5만, 10만, 100만 개의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의 숫자는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다. 한 인간의 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뇌세포의 연결, 이걸 우리는 뭐가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고 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것을 뭐라고 한다? 기억이라고 한다. 그럼 시냅스 연결이 된 이 시냅스 연결 상태를 그 연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회로라고 하는데 그 회로를 신경 회로라고 한다고 정리가 됩니다. 신경 회로. 근데 우리 신경 회로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으니까 우리는 온갖 생각을 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온갖 마음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온갖 창의적인 걸 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존재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하냐면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또 특수한 분야에서 그걸 훈련을 시켜서 그와 관련된 회로를 반복 씁니다. 반복 쓰면 그 우주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회로 중에 선택해서 반복한 그 회로가 뭔가요? 전용 신경회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전부 다 뭐 만들어주는 거냐면 전용 신경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용 신경회로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자동화된 겁니다. 자동화됐다는 건 이미 습관적인 패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건 우리의 이미 중독된 상태죠. 순환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전용 신경회로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만들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그 많은 신경회로가 얼마나 많은 우리는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고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거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벌써 뭔가 내가 사고가 좀 유연해지고 확장되고 열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회로가 그 많은 회로 중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연결이 어떤 건 약하게 되어 있거나 어떤 건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면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굳이 그때는 믿고 끝까지 그것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 빠진 사람은 그 종교 하나의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그것만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하고는 연결을 전부 다 차단시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그 회로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는 약화시키거나 차단시켜버리죠. 나이가 들어서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찍었던 그 번호를 줄기차게 그것만 찍습니다.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한 신경회로들을 안 썼던 걸 다시 쓸 수가 있고 연결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세상을 알아차리고 접촉하고 더 많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세상 모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상 모형. 이 양자 심리학을 하는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런 공부를 하는데.
양자심리학 공부하는 게 나에 대한 이해 아닌가? 나에 대한 이해. 내를 모르고 내를 못 만나고 내 자신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남을 만나고 남을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신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한 공부예요. 그걸 좀 더 일반 심리학보다 좀 더 전체성을 가지고 확장해서 보자고 하는 게 양자심리학이 우리가 배우하는, 공부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돌아가는 공부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핵심적인 게 바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알아가야 되겠죠. 자, 제가 세상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세상 모형. 잘 들어보세요. 세상 모형. 어떤 뜻일까요? 세상 모형. 자, 다시 우리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고 그 뇌세포가 수많은 연결을 만들어서 별보다 더 많은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것을 전용신경회로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념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자기 분야의 특정한 기술이나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용신경회로가 그 사람의 뭐를 만들었다? 신념 체계를 만들었다.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뭐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만드는 거거든. 난 할 수 있다는 성공 신념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분야의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쪽으로 갑니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느끼고 행동을 반복하면 얼굴에 멋있는 그 기운이 넘쳐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난 할 수 없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와 같은 기운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느냐. 자, 그럼 이 신념 체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신념 체계. 우리 신념 체계를 만든 게 뭐라 했나요? 전용 신경회로. 자, 여러분들 전용 신경회로까지 여기 이제 다른 수업에 들어와서 이미 그 공부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전용 신경회로만 형성됐다면,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신념 체계까지 어떤 전용 신경회로를 형성했냐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 세상일까요? 내 전용 신경회로에서 만든 신념 체계나 필터에서 보는 걸까요? 실제 있는 세상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두개골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직접 못 만나고 5가지 감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5가지 감각은 지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각의 한계 때문에 실제 세상이 아닌 나의 유전과 학습과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기억 시스템, 내가 갖고 있는 필터와 세상 모형에 의해서 걸려서 보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세상이 아니고 내 필터에서 걸려서 들어왔으니까 그건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조그맣게 축소해서 만들어놓으면 자동차 모형이에요. 집을 축소해서 만들어놓으면 그건 모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축소해놓은 그걸 보고 이거 집이네, 자동차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 모형은 뭐냐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이나 환경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축소된 또는 왜곡된 또는 일반화된 나의 세상 모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세상 모형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기억에 따라 다르고 정서에 따라 다르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 모형은 모두가 다 다르다. 남자에 따라 다르고 여자에 따라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자식이 다르고 선생이 다르고 제자가 다르고 모든 사람의 세상 모형은 다 다르다. 다 다른 이 세상 모형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건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라면 그건 전체를 보는 객관성이 결여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각하는 것은 온전한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도 자기의 세상 모형으로 본 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가련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세상 모형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정인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언을 할 때 그 정언이 절대적으로 맞을까요? 우리 그 정언을 법적인 그걸 정보를 선택하잖아요. 그게 과연 신뢰가 있을까요? 신뢰가 있을까요? 마주오던 두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와서 팡 부딪혔습니다. 몇 킬로로 달렸을까요? 30. 스키는 마크도 보고 너무 전문가처럼 달려가시고 시트도 꼭 가야겠고 몇 킬로? 30이고 40이고 그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세상 모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세 사람이 다 대답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서 대답이 달랐을까요? 이 용어를 여러분들하고 쓰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서? 세상 모형 세상 모형이 달라서 그렇구나. 필터가 달라서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어떤 학습과 경험, 기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차가 달려와서 부딪혔을 때 속도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뭘 만드나요? 관점 아닌가요?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또는 우리가 어떠한 내 세상 모형을 갖고 있는 데서 전부 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본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하세요? 휴대폰 이게 휴대폰이 어떻게 하시냐고. 이런 거 그랬지만 이거 뭐냐면 이 휴대폰을 과거에 만지거나 받고 이미 이 휴대폰과 관련된 이미지가 어디에?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여기에 시각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이 정보를 지금 이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건 눈으로 비추어 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미지를 띄워 올려요. 띄워 올려서 이것과 그것을 두 개를 초점을 맞춥니다. 맞춰서 결정할 때는 이게 휴대폰이라고 결정하는 거, 이거 보고 휴대폰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구나. 근데 기존에 내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뭐로? 언어로 부호화되어서 저장되어 있거든. 인간의 기억은 언어로 부호화되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보고 그건 휴대폰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의 아주 오지에 전혀 새로운 문명과 접촉하지 못했던 그 원주민에게 이걸 가져가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죠? 뇌에 그와 관련된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도시를 걷다가 그 많은 간판이 있어요. 빌딩이. 자, 그러면 한 도로를 지나가는데 건물에 걸려있는 간판이 1000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00개를 간판을 다 하나하나 다 지각을 하나요? 그 간판 1000개를 다 내가 하나하나 지각하고 기억한다면 내가 과멸되어 버리겠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내게 들어올까요? 그 간판 중에 익숙한 것도 익숙하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한 건 뇌에서 자동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또 내 안에 어쨌든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죠. 칵테일 효과. 칵테일 효과는 술집에서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저쪽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면 귀에 쏠깃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욕하지 마세요. 남욕하는 거는 한 100m 밖에서도 잘 욕하는 거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끄러운 술집, 칵테일이 술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저 멀리서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면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 보면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소음 중에서 자기하고 관련된 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응하죠. 자, 이걸 이런 원리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그와 관련된 기억 시스템이나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이런 게 없다면 외부에 있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가서 하얀 눈을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얀 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정서나 감정으로 끌고 들어오면, 성공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게 많이 없을까요? 우울함이나 포기나 이런 게 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고통이나 우울함이나 뭔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바깥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내 안에 있는 걸로 바깥의 것을 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세상 모형이라면, 우리의 그 세상 모형이 지각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편향성을 만들어내죠. 지각의 편향성과 지각의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은 지각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지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우리 마음에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왜? 내 마음에 그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무슨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전형신경회로가 형성되어 버리면, 이 전형신경회로는 다른 모든 회로의 우선에서 항상 발현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만 보고, 그와 관련된 것만 듣고, 그와 관련된 것만 찾는단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느낌을 갖고, 그와 관련된 말을 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을 만들어 넣는다면 반드시 그건 현실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없는 것은 지각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외부의 모든 걸 지각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해운대 앞바다의 그 풍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야 라고 감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